네, 안녕하세요. YBM학원 인천센터 박쌤 토익의 박성미 강사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가정법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정법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가정법인 것은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문장의 시작에 있는 이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정법의 어떤 단서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가정법은 만약에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저희 시제할 때 배웠던 거 같이 조금 나올 건데 볼게요. 옛날에 우리 시제할 때 여러분 시간절, 조건절이라고 하는 접속사 기억나세요? 시간절, 조건절. 그래서 if 안쪽에 if가 접속사니까 뒤쪽에 주어를 쓰고요. 동사는 현재를 쓰면 기억나죠? 접속사 안쪽에는 미래를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안쪽 현재를 쓰면 전체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미래를 썼던 게 시간절, 조건절이었고요. 저 이거 시제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죠? 여러분 시제할 때 저희가 해석을 하지 않았던 거 기억을 하죠. 그래서 오늘 하는 가정법도요. 해석하지 않고 약간의 짝꿍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정법은 만약에라고 하는 if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가정법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제와 같아요. 짝꿍을 알고 있는 걸 매칭해서 풀어만 주시면 되고요. 시간절, 조건절 접속사 if는 접속사 안쪽에 현재를 쓰지만 주절에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우리 미래를 썼던 게 시간절, 조건절이었던 거. 그래서 문제 중에 아마 저희는 가정법 if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제를 배울 건데 시간절, 조건절 어떤 모양의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장의 시작에 있는 if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가정법의 형태를 한번 볼 텐데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하나 기억할 것은 if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문장의 시작에 들어가고요. 안쪽에 동사를 쓰고 뒤쪽에 동사를 써서 일단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니까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 if를 쓰고요. 제일 첫 번째 하나 기억할 건 if 안에 들어가는 조동사가 should라는 거예요. 딱 하나 기억할 거예요. if 안쪽에 들어가는 조동사는 should. 그럼 should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 써주고요. 우리 아까 시제할 때 했던 것처럼 접속사 안쪽에 현재를 쓰면 뒤쪽은 미래를 씁니다. 그래서 뒤쪽에 미래의 조동사로 will을 써주는 거죠. 할 수 있나요? 접속사 안쪽에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들어가는 조동사 should. 여러분들 should가 뜻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뭐뭐 해야 하는 건 아직 하지 않은 거니까 미래의 의미니까 뒤쪽에 미래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제 한번 배웠고요. 두 번째를 하기 전에 우리 옛날에 시제 배울 때 여기가 현재였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일어날 걸 이제 미래라고 말해요. 그쵸? 현재 이전의 시제는 과거가 되고 과거 이전의 경우에 더 큰 과거 이름이 대과거라고 해서 had pp라는 시제를 썼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가정법 if 뒤에 마찬가지 시제로 좀 접목을 한번 해볼 건데요. if 한쪽에 첫 번째 should를 현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전의 시제니까 과거가 되고 과거 이전의 시제니까 대과거로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내립니다. 첫 번째, if 한쪽에 ved를 쓰면 과거가 된다. 그쵸? 가정법 if 한쪽에 과거를 쓰면 저희 뒤쪽에 여기가 1번의 문장, 여기가 2번의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게 접속사예요. 그럼 여기 저희가 배우는 가정법의 접속사 if를 지금 쓰고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중요한 문장 주절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중요한 문장은? 그죠?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우리 주절이라고 하고요. 오늘 배우는 가정법은 주절에 무조건 조동사를 쓰는 걸 규칙으로 합니다. 자, if 한쪽에 ved 과거를 쓰고 비동사는 항상 were만 쓸 수 있고요. if 한쪽이 과거니까 전 뒤쪽에도 과거를 써야겠죠. 그래서 will의 과거로 would를 쓰고 뒤쪽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를 맞추는 거. 됐죠? if 안쪽에도 과거니까 뒤쪽도 과거를 쓸 건데 가정법은 조동사를 무조건 쓴다고 했으니까 과거, will의 과거로 would를 맞춰 주었습니다. 현재가 왔고요. 과거가 왔고 우리 과거 이전에 더 큰 과거 뭐였죠? 대과거였죠. 대과거. if 한쪽에 had pp를 썼습니다. 해서 뒤쪽에 have pp를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아까 기억나죠? 가정법은 주절에 무조건 조동사를 쓰는 걸 규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동사로 will하고 would 중에서 앞쪽에 had가 과거니까 시제를 맞춰서 would를 써주고요. 앞쪽에 had pp를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앞에는 would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have pp의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 짝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if 안쪽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면 뒤쪽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고요. if 안쪽에 두 가지 중에 일단 were를 많이 써서 were이라고 외울게요. 그래서 if 안쪽에 were이라는 동사를 쓰면 뒤쪽에 항상 would 동사 원형을 쓰고요. if 안쪽에 had, pp 이런 구조로 쓰면 뒤쪽에는 항상 would have, pp라고 하는 이런 시제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 can이나 may는 왜 쓰신 거예요?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우리 조동사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조동사 can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동사 may는 일지 모른다라는 뜻으로 조동사의 뜻이 조금씩 다른데 토익은 이 세 가지의 조동사를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will 자리에 can 써도 되고요. may 써도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will 대신에 would라는 과거를 썼으니까 can의 과거 could 써도 되고요. may의 과거 might를 써도 구조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조동사는 시제만 맞춰주시고 조동사 하나만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제 짝꿍을 암기하는 게 가정법의 첫 번째가 되는 것. 네, 됐습니까? 외웠다는 전제로 아래쪽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법의 시제는 짝꿍이에요. 짝꿍으로 if 안쪽에 아까 우리 should가 오면 주절에는 어떤 시제를 썼죠? if 안쪽에 should면 뒤쪽에는 will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if 안쪽에 were이라고 하는 과거를 쓰면 주절에는 아까 어떤 거 썼죠? 그래서 뒤쪽에는 would 동사 원형을 썼고요. if 안쪽에 had, pp를 쓰면 주절에는 세 가지 동사였던 아까 would, have, pp 이런 모양을 썼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짝꿍으로 가는 걸 기억을 하시고 조동사는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can이라는 자리에 will을 넣을 거예요. 그걸 문제로 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짝꿍으로 가주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이 가정법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가장 많이 봤던 시제가 아마 would, have, pp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제를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연습 문제 여러분. 선생님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법은 여러분 1년에 하나 정도 대신에 독해나 어떤 지문에는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구조는 조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if라는 접속사 찾고 안쪽에 동사만 찾아주세요. 맨 앞에 if라는 접속사 뒤쪽에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were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if 안쪽에 were이면 뒤쪽에는 would 동사 원형으로 정답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아까 주절에 무조건 조동사 쓴다고 했고요. 두 번째, if 안쪽에 동사가 had earned라고 해서 had pp예요. 그럼 콤마 뒤쪽에 아까 동사는 would have pp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죠. 마지막 if 안쪽에 should가 왔습니다. 아까 if 안쪽에 should면 뒤쪽에는 will 동사 원형에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면 되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가정법은 주절에 무조건 조동사를 쓰는 걸 규칙으로 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정법 도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법 이 세 가지의 시제를 배웠어요. 그렇죠? 도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바꾸는 건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 문장의 세 가지에 맨 앞에 있었던 if는 품사가 뭐였죠? if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렇죠?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데 저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얘는 안 써도 된대요. 대신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의 자리를 바꿔주게 될 거예요. 주어가 있고요. 영어는 동사를 여러 개까지 썼다고 하면 주어랑 제일 첫 번째 동사를 자리 바꾸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그럼 제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ould라고 하는 동사가 1번, 두 번째는 VR, 동사 2번, 아래쪽에 were이 동사 1번, 아래쪽에 had가 동사 1번, pp가 동사 2번이니까 동사 1번하고 주어만 자리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이제 should 주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주어랑 첫 번째 동사만 자리 바꾸고 뒤에는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앞에 were만 보내면 되죠. 그래서 were 주어 쓰고 뒤에는 그대로 맞춰주고요. 마지막에는 had 주어 그리고 pp라는 구조를 쓰게 돼요. 그래서 문장의 시작에 나가는 조동사가 should나 were이나 had라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문장의 시작에 나가는 조동사 많이 있잖아요. can you라고 물을 수도 있고 will you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 만약에 can I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맞춤표가 있고요.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면 can I라고 하면 저는 물음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걸 의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an I라고 이렇게 물을 건데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RC 리딩에서는 이렇게 의문문 물음표 자체 퀘스천 마크가 잘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 말은 절대 주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 뒤로 나가는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나가는 케이스가 오늘 배우는 가정법 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나 were이나 had가 나가고요. 뒤쪽에 동사 모양 보면 아마 앞쪽에 어떤 단어들이 왔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 포인트입니다. 자, 문장에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어지면서 주어와 동사가 자리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는데요. 그 동사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 문장의 시작에 나가는 동사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should하고 might 중에 아까 뭐가 있었죠? 첫 번째 should 있었고 was하고 were 중에서는 were 있었죠. have랑 had 중에서는 had라고 하는 가정법 도치가 가능했던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도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장의 시작에 보니까 head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문장의 시작에 동사가 나가면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데 물음표를 찍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문장의 맨 앞에 헤드가 있고요. 뒤쪽에 일단 pp라고 모양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정법 도치가 됐다. 그쵸? 그럼 원래 문장은 if라는 주어가 있었을 것 같고요. 뒤쪽에 the client라고 하는 주어를 그대로 썼을 것 같고요. 바로 뒤에 동사가 head 플러스 pp가 되었던 거 이해할 수 있죠? if 한쪽에 head pp니까 콤마 뒤쪽에 우리는 아까 주절에 would have pp를 쓴다고 했으니까 정답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문장의 시작에 were과 had, 둘 다 가능했습니다. 그쵸? 바로 뒤에 일단 I라는 주어가 왔는데 뒤쪽에 일단 더 많은 동사는 일단 없었다는 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콤마 뒤에 주절을 볼게요. 주절이 would 동사 원형이니까 if 한쪽에 과거가 있어야지 would 동사 원형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로 정답은 were이 되고요. 이 문장 도치되었습니다. 원래 문장은 if 쓰고요. I 쓰고요. were not busy라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세 번째 문제, 문장의 시작의 조동사. 문장의 시작의 조동사 딱 하나 should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should라고 해주고 물음표가 없으니까 가정법 도치인 것까지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가정법 테스트입니다. 그럼 가정법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자, 문장의 시작에 일단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고요. 콤마까지 끊고 뒤쪽에 check라고 하는 어떤 동사를 썼는데요. 어머, 선생님 여기는 가정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would나 will 같은 주절의 조동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없네요. 뒤쪽에는 check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는 여기는 명령문이 되고 그럼 명령문의 시제는 미래가 돼요.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만 얘는 실제로 미래라고 해서 if 한쪽에 어떤 시제를 쓰면 뒤쪽은 미래가 될까요? 입니다. 자, 일단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거니까 동사가 아닌 얘네는 지울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는 현재가 되고요. C는 had pp니까 과거 완료가 되네요. if 한쪽에 현재를 쓰면 뒤쪽은 미래가 되는 시간절 조건절이었고 만약에 C는 had pp를 정답으로 쓸 거면 if 한쪽에 had pp니까 뒤에는 would have pp라는 시제를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if 한쪽에 had pp 보인다. 그쵸? if 한쪽에 had pp니까 전 뒤쪽에 아까 would have pp를 쓴다고 했으니까 정답을 D로 찾아주면 돼요. 가정법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앞하고 뒤하고 짝꿍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운 상태로 문제 맞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의 문장의 시작에 일단 동사를 썼고요.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이제 가정법 도치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가정법 도치로 쓸 수 없는 일단 might는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절의 동사를 파악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줄의 주절에 여기 동사가 will be가 미래니까 우리 아까 if 한쪽의 시제는 should나 현재를 써야 미래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hould나 현재를 써야 하니까 정답은 D가 되겠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문장의 시작에 A와 같은 were 쓸 거면 콤마 뒤 주절에는 would 동사 원형 쓰면 되고요. B에는 had를 쓸 거면 일단 주어를 써주고 바로 뒤에 pp를 붙여주고요. 주절에는 would have pp라는 시제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에도 문장의 시작 도치 문제고요. 이제 A, B, C, D 보기를 보고 도치로 될 수 없는 B는 탈락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명령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시작에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문장의 시작에 명령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토익이 굉장히 많이 내는 문제이기도 한데 have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have는 문장의 시작에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문장의 시작에 왔고요. 뒤쪽에 일단 동사가 여기 있네요. worked라는 동사. 일단 얘가 ed, pp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몰라서 가장 정확하게는 주절의 동사였습니다. 두 번째 줄에 주절의 주어가 여기 있네요. 아래쪽에 our weekend book sale이고 아래쪽에 동사가 would have pp니까 시제를 맞춰서 if 한쪽에 had pp였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C를 맞춰주네요. 가정법은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일단 문장의 시작이 여기가 왔고, 여기는 전혀 모르겠다. 그쵸? 근데 지금 동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두 번째 줄에 had가 왔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succeeded가 왔네요.
우리 had를 쓰고 뒤쪽에 주어를 쓰고 pp를 쓴 구조인가 봐요. had랑 pp는 붙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자리 바꾼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는 문장의 시작에 항상 had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여기가 문장 1번이라고 하고 여기 문장, 여기도 문장이라고 하면 그럼 저는 접속사 1번, 2번, 3번 중에 접속사를 몇 번에 쓸 수 있죠? 저 접속사는 1번하고 2번에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장의 시작에 지금처럼 if가 나갔다고 하면 이 자리에 도치로 나가는 should나 had나 were 써주시면 되고요. if를 만약에 2번의 자리에 썼다고 하면 이 자리에 should나 were이나 had를 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가운데 왔으니까 접속사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if 한쪽에 had 플러스 pp니까 전체 문장은 would have pp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would have pp로 정답은 b가 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if는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에 있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가운데 있어도 돼요. 가운데 있을 때 약간 힌트는 had와 pp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원래는 떨어뜨리면 안 돼. 동사는 붙여서 쓰는 건데 떨어져 있다는 건 주어 동사가 자리 바꾼 도치가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